2017년도 상반기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실기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의료 리스크 관리 주체와 역할에 대해 각각 설명하시오. 의사는 의료 전달 체계를 확립하고, 간호사는 환자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진료 지원은 진료 지원 체계를 확립, 행정실은 행정 지원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주 역할이 되겠습니다. 2번 의사의 주의 의무 중 결과 예견 의무와 결과 회피 의무를 설명하시오. 결과 예견 의무란 의료 행위 시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예견할 의무이고, 결과 회피 의무는 의료 행위에서 그런 나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견하고 그런 결과는 회피할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3번 문제, 이슬람 음식 문화 중 하람에 대해 설명하시오. 하람이란 이슬람 계율에 따르지 않은 음식, 그 예로는 술, 돼지고기 또는 율법에 따라 도축되지 않은 고기 등이 있으며 섭취를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하람의 반대말로 할랄 음식이 있는데 이것은 이슬람 교도들이 먹어도 되는 음식입니다. 4번 문제, 의료관광 목적지 선정 기준을 쓰시오. 첫 번째, 의료 및 관련 시설과 서비스의 질. 두 번째, 자국 대비 의료관광 비용. 세 번째, 지리적, 문화적 근접성. 네 번째, 숙박 및 관광 관련 시설과 서비스가 있겠습니다. 5번 문제, 초기 접촉 단계에서 외국인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쓰시오. 첫 번째, 현지 의사의 진단서. 두 번째, 검사 결과 영상 자료. 세 번째, 초진 설문지. 네 번째, 기능장애 지수 등이 있겠습니다. 6번 문제, 핵심 상품과 보조 상품의 개념과 의료관광의 예를 쓰시오. 핵심 상품이란 소비자가 상품 서비스로부터 원하는 본질적인 편익을 말하며, 예를 들자면 암, 수술 등 의료 서비스를 들 수 있고, 보조 상품은 핵심 상품을 보강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예로는 친절한 통역이나 코디네이터의 역할, 공항 픽업 서비스 등이 있겠습니다. 7번 문제, 국제의료관광 발전의 배경을 쓰시오. 첫 번째, 국가 간 교류정대. 두 번째, 국가적 지원. 세 번째, 의료 서비스 인정제도 확산. 네 번째, 의료관광 네트워크 구축. 다섯 번째, 국가 간 의료 서비스 수준의 차이 등이 있겠습니다. 8번 문제, 마케팅 이론 중 상품 수명 주기를 단계별로 설명하시오. 1단계인 도입기는 시장 진입 단계로서 초기 고가 전략 또는 저가의 시장 침투 가격을 쓸 수 있고, 초기 투자 비용으로 인해서 적자가 발생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 성장기는 매출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단계로서 따라서 이익도 점점 상승을 하고, 이때는 마케팅 전략으로는 시장 점유율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숙기 단계는 경쟁이 포화되는 단계인데 이익이 높긴 하나 둔화되기 시작하고 또 이때는 전략을 이익 극대화 전략 또는 재포지셔닝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마지막 4단계 쇠퇴기에는 매출이 감소하는 시기로 따라서 이익도 감소하고 이때는 제품 철수를 고려해 볼 수도 있는 단계입니다. 9번 문제 5개월간 국내에 체류하며 치료할 외국인 환자에게 적합한 비자 종류와 비자 신청 시 제출 서류를 쓰시오. 적합한 비자는 G1M 비자이고 제출 서류로는 현지 의사 진단서, 한국병원 진료 예약 확인서, 세 번째 지불 능력 확인서로 예금 잔고나 재직 증명서 등을 포함합니다. 10번 문제 의료관광 목적에 따른 상품 유형 분류 4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 중증 질병 치료 상품 예로는 암수술 등 순수 질병 치료 목적이겠습니다. 두 번째는 선택 진료 상품 성형이나 피부 진료 또 관광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대체의학 체험 상품 이것은 현지의 전통의학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건강검진 상품 건강검진 등 예방의학 목적으로 관광과 겸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11번 문제 컨시어지의 의미와 역할을 쓰시오. 컨시어지는 호텔 내부나 외부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직원이나 부서를 의미하고 그 역할을 보면 첫 번째 식당, 항공, 호텔 등 예약을 해주는 서비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항 영접이나 환송, 리무진 서비스 세 번째 현지의 시내 쇼핑, 관광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 네 번째는 수화물이나 우편물 배달 등이 있겠습니다. 12번 문제 외국인 환자 진료비 산정 시 유의사항을 쓰시오. 첫 번째 평균 비용 기준으로 최소 금액, 최대 금액의 범위로서 제시한다. 두 번째는 비용 산출을 위한 옵션 리스트를 제공한다. 세 번째, 질병 진행과 의사 소견에 따라 그 비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공지해야 하고 네 번째, 수가 담당 부서인 보험 원무과 등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진료비 산정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식비, 병실료 등 구분하고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13번 문제 의무기록 SOAP를 설명하시오. S. Subjective Information 환자나 가족이 호소하는 증상이나 병력 등으로 환자의 언어로 기록하는 정보, 주관적인 정보를 의미하며 두 번째, Objective Information은 객관적 정보로서 임상 검사 결과, 소견 등 측정, 관찰 가능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3번, Assessment는 1과 2를 토대로 의사가 판단하는 진단이나 예측 등을 의미하고 네 번째, 플랜, 계획은 진단 치료에 대한 계획 여기는 이제 환자나 가족에 대한 교육이나 사후의 추적 관리 계획까지도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14번 문제 서비스 품질, 서비스 퀄리티, 서비퀄 측정에 사용되는 요소를 쓰시오. 1번의 반응성, 2번의 공감성, 3번의 확신성,
4번의 신뢰성, 5번의 유형성 5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15번 외국인 환자 진료와 치료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쓰시오. 첫 번째, 주의사항 전달 설명이 불충분할 위험. 그 다음에 통역 오류. 세 번째, 병원 내 안전사고. 네 번째, 국적, 종교, 문화의 차이에 의한 차별. 마지막으로 투약이나 기록상의 오류가 있겠습니다. 16번 문제, 행위별 수과제 및 포괄 수과제의 장단점을 쓰시오. 행위별 수과제 FFS 장점은 신기술 개발에 기여할 수 있고 의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의료의 다양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과잉 진료를 할 수 있고 예방보다는 치료에 치중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의료비가 일반적으로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포괄수과제 DRG 장점은 진료 표준화, 경제적인 진료 유도, 의료기관 생산성 증대. 단점으로는 신기술 개발이 저해되고 과소진료 및 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것, 그리고 의료행위 자율성이 감소될 수 있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17번 문제, 시장 세분화 전략 수립 시 고려해야 할 변수 4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인구 통계학적 변수, 여기에는 연령, 성별, 소득 수준, 교육 수준, 인종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리적 변수는 지역 특색, 인구 밀도, 도시 규모 등이고, 세 번째, 심리적 변수 또는 생활 유형 변수는 라이프 스타일, 개성, 관심, 마지막으로 구매 행동 변수로는 상품 충성도나 상품 인지도, 구매 빈도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18번 의료 서비스의 무형성으로 인해 마케팅이 어려운 이유와 그 해결 방안을 쓰시오. 무형성으로 인한 어려움으로는 보여주기, 제시하기가 어려운 것, 그 다음에 저장이 불가한 것, 특허로 보호가 곤란한 점, 가격 설정 기준이 불명확한 점이 있겠고,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는 전과 후 비포 애프터 사진으로 홍보하거나 인적 접촉 강화 또는 구전을 활용한 마케팅, 그 다음에 예약 제도 활용, 그 다음에 기술이나 서비스 개선, 그 다음에 의료 장비 등 실체적 단서 제공 등이 있겠습니다. 19번 문제, 고객 분석 방법 중 RFM 기법을 설명하시오. 고객의 구매 행위를 예측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과거의 구매 내역이라고 가정하는 시장 분석 기법으로 최근에 리선시, 얼마나 자주 프리퀀시, 구매나 주문을 하고 그 구매 금액은 얼마인가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고객을 분류하여 마케팅 실행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RFM 기법입니다. 20번 고객 만족도 조사 방법 중 1:1 면담법의 장단점을 쓰시오. 장점으로는 신속한 정보 수집, 높은 응답률 또는 회수율, 추가 질문으로 추가 정보 수집이 가능하고 보충 설명으로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단점으로는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조사자의 주관이나 태도 등이 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개인적인 질문을 하기 어렵고 피조사자의 감정에 영향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1 내지 2회 기출문제를 업로드할 예정이니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이나 좋아요 누를 때 로그인이 필요하다라고 나오면 로그인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유튜브에서 코리아 가이드 김 저희 채널명을 검색하고 사진 옆에 구독을 누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